키가 입안에 고여 맛이 쓰디썼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지훈아, 왜 안 들려? 왜? 엄마의 비명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지만 이미 내 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아빠가 손에 쥔 그 부서진 청력 보조기 조각이 내 목숨을 앗아간 원흉이었다. 그날 서울의 번잡한 강남 도로였다. 나는 평소처럼 청력 보조기를 착용하고 출근 중이었다. 25살, 평범한 IT 회사 직원.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 기다리고 있던 건 지옥이었다. 이게 뭐야? 또 이걸 끼고 다니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빠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아, 내가 정상처럼 살아야 해. 이건 내 약점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내 청력 보조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부서지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안 끼고 살아. 그러면 강해질 거야. 그 말로 끝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청각장애를 숨기고 집을 나섰다. 직장 동료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길을 건너던 순간 트럭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했다. 탕! 충격이 온몸을 꿰뚫었다. 피가 쏟아지고 시야가 어두워지며 마지막으로 본 건 아빠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미안하다. 지훈아. 하지만 이게 내가 강해지는 길이야.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겉였다.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서울대 기숙사 방 벽에 붙은 포스터는 5년 전의 것이었다. 뭐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손에 쥔 스마트폰 2020년 3월 15일, 내 죽음의 5년 전 거울을 보니 20살의 내가 서 있었다. 여전히 약간의 청력 장애가 있지만 아직 보조기를 끼지 않은 상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환생. 아니, 회귀,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단어.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 트랜스마이그레이션이 내게 일어났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비 내리는 캠퍼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옷을 챙겨나갔다. 도서관으로 직행했다. 내 인생의 그날까지 정확히 5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까? 복수. 아니, 그 이상이다. 그들은 나를 죽였다. 아니, 죽이려 했다. 그들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이제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천천히, 잔인하게. 기숙사 복도를 걸으며 첫 번째 계획을 세웠다. 아빠는 아직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었다. 엄마는 고등학교 교사, 그들의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비밀을. 어렸을 적 우연히 들은 대화. 지훈이가 청각장애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돼? 이혼 소송 때문에 이미 망신이야. 그들은 나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고 나를 부담으로 여겼다. 이번 생, 나는 그 비밀을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회를 하나씩 짓밟을 것이다. 첫 번째 타겟은 아빠의 회사. 나는 컴퓨터 공학 전공생으로서 해킹에 재능이 있었다. 지난 생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아빠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영업 실적 조작 증거가 쏟아졌다. 그는 고객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보너스를 챙겼다. 나는 익명으로 그 파일을 회사 감사팀에 보냈다. 이게 시작이야. 아빠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아빠는 내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집에 전화가 왔다. 지훈아, 요즘 어때? 아빠 회사에 일이 좀.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아빠.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맛보기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의 학교. 그녀는 학생들에게 모범 교사로 통했지만 사적으로는 학부모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난 생에서 알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다. 이번엔 다르다. 나는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접근했다. 컴퓨터 클럽 멤버로 위장해 학교 서버에 침투했다. 이메일 로그, 은행 거래 내역. 엄마, 당신의 결정 교육이 이렇게 더러웠군요의 증거를 모아 교육청에 제보했다. 한 달 후 뉴스가 떴다. 서울 모 고교교사 뇌물수수 의혹, 엄마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실렸다.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지훈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니? 엄마가 억울해. 엄마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진실이 밝혀지면 돼요. 제가 믿어요. 속으로는 비웃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듯 했다. 그러나 복수는 쉬운 게 아니었다. 밤마다 악몽이 나왔다. 부서진 청력 보조기, 트럭의 불빛. 나는 점점 변해갔다. 친구들은 지훈이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냥 성장 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그들을 버릴 차례다. 이 복수의 여정에서 첫 번째 위기가 왔다. 아빠가 나를 불러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초췌했다.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내가 도와줄 수 있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간 옛 추억이 스쳤다. 어렸을 적 아빠가 나를 업고 놀이터에 데려가던 때, 하지만 그 기억은 곧 지워졌다. 아빠, 왜 그랬어요? 제 청력 보조기를 왜 부수셨어요?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멈칫했다. 그건 내가 강해지라고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숨기려 했다. 가족의 얼룩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의 기회를 제가 부숴줄게요. 카페를 나서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아빠의 상사에게 직접 제보. 증거를 더 쌓아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복수의 맛이다. 달콤하고 쓰라리다. 시간이 흘렀다. 2020년 여름,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생과 달리 나는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다. 왜? 복수를 위해 강해져야 했으니까? IT 대기업에 입사한 나는 겉으로는 모범 직원이었다. 하지만 밤에는 다크웹을 헤매며 기술을 연마했다. 아빠의 회사는 파산 직전. 감사 결과 그의 조작이 드러나 해고됐다. 그는 택시기사로 전락했다. 엄마는 학교에서 쫓겨나 프리랜서 과외로 생계를 꾸렸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모든 게 내 손에서 비롯됐다는 걸? 집에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난 생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청력장애는 유전이었다.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하지만 부모는 그걸 부끄러워했다. 우리 집안의 장애인이? 안 돼. 그들은 나를 치료하려 애썼다. 수술, 약, 그리고 결국 폭력. 청력 보조기를 부순 건 그들의 절박함이었다. 하지만 그 절박함 뒤엔 더 큰 비밀이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엄마의 핸드폰을 봤다. 지난 생에서 익힌 해킹 기술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훈이 DNA 검사 결과, 우리 친자 확인. 하지만 불완전한 문장.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DNA. 나는 그들의 친자인가? 더 파고들었다. 병원 기록을 해킹. 충격적인 사실. 나는 입양하였다. 5살 때 고아원에서 데려온
그들은 나를 자식으로 키웠지만 청력 장애가 드러나자 버리려 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엄마의 일기 앱에 적힌 그들은 나를 이용해 세금 혜택을 받았고 이제 부담이 됐다. 분노가 치밀었다. 입양아. 그럼 그 모든 사랑은 가짜였어.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곧 말라갔다. 이 비밀이 무기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입양 기록을 공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서서히,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까지. 다음 타겟은 그들의 새로운 삶. 아빠는 택시기사로 알바를 하며 옛 동료와 재기하려 했다. 나는 그의 택시 앱을 해킹했다. 승객 리뷰를 조작. 위험한 운전자, 음주 의심, 평점이 폭락했다. 그는 고객을 잃었다. 엄마는 과외로 버티려 했지만 나는 학부모 포럼에 소문을 퍼뜨렸다. 뇌물교사, 조심하세요. 일감이 끊겼다. 한 번은 집에 갔다. 그들은 나를 반겼다. 지훈아, 요즘 회사 어때? 우리 좀 도와줄래? 아빠의 애원. 나는 웃었다. 물론이요. 제가 투자할게요. 가짜 투자 제안을 했다. 그들은 속아 넘어갔다. 돈을 모아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 카페. 하지만 나는 그 자금을 추적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탈세 의혹으로 압수수색.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위기가 다시 왔다. 동생 잔이, 의붓동생 민준이가 나타났다. 지난 생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 아니, 그들은 나를 버린 후 새 아이를 낳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나는 그 계획을 막았다. 엄마의 병원 기록을 조작해 임신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 의료 해킹, 위험했지만. 왜 아이가 안 생겨? 엄마의 절규가 들려왔다. 나는 전화로 위로했다. 엄마, 운명이에요. 이제 나는 그들의 절망을 즐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의 파괴인가? 밤에 거울을 보며 물었다. 김지훈, 너는 괴물이 돼가고 있어. 그래, 괴물이 돼야 해. 그들이 나를 만든 대로. 복수의 다음 단계?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기. 아빠의 옛 연인, 엄마의 숨겨진 재정. 모든 게 연결돼 있었다. 그들은 결혼 전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다. 돈을 훔쳐 도망쳤고 나를 가족으로 위장해 숨겼다. 이 비밀을 폭로하면 그들은 끝장. 나는 기자에게 익명 팁을 보냈다. 전직 사기범 부부의 이야기. 기사가 나기 직전 아빠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만난 그는 나를 붙잡았다. 지훈아, 다 내 탓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빠,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제 귀를 망가뜨린 대가죠. 2021년 겨울,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내 삶은 완벽해 보였다. 대기업에서 승진, 연봉은 지난 생의 2배 하지만 집안은 지옥.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중, 엄마는 우울증 약을 먹으며 살았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SNS에 올린 가족 사진 가짜 미소. 행복한 우리 집의 댓글은 동정으로 가득. 힘내세요. 나는 그 댓글을 보며 코웃음 쳤다. 하지만 복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친구 하나가 의심했다. 지훈아, 내 부모님 일 이상하지 않아? 마치 누가 노리는 것 같아. 나는 부정했다. 운이 나빴어. 이 속으로는 긴장했다. 내 흔적이 남아선 안 돼. 그래서 더 교묘해졌다. AI 봇을 만들어 그들의 온라인 평판을 관리했다. 나쁜 소문은 증폭, 좋은 건 삭제. 이제 핵심 비밀에 다가갔다. 입양 기록. 나는 고아원에 갔다. 김지훈 씨, 당신의 출생 비밀. 원장은 떨며 말했다.
나는 친부모가 사고로 죽은 고아였다. 하지만 그 사고는 의심스러웠다. 조사 결과 아빠의 옛동업자가 연루. 돈 문제로. 내 친부모를 죽인 게 내 부모의 과거였다. 충격. 이게 나는 토할 것 같았다. 이 사실이 복수를 바꿨다. 단순한 부모에 대한 증오가 더 큰 음모로. 그들은 나를 입양한 후 내 유산을 노렸다. 작은 상속금. 그리고 청력장애를 이유로 관리하며 착취. 지훈아, 내가 약해서 그래. 그 말의 진짜 의미. 나는 그 상속금을 되찾기 시작했다. 법적 소송 준비. 하지만 공개하면 나도 위험. 논쟁의 순간이 왔다. 가족 모임. 크리스마스. 그들은 나를 불렀다. 테이블 위에 음식. 하지만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훈아,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엄마의 눈물. 아빠는 고개 숙였다. 청력 보조기. 미안해. 우리가 무서웠어. 장애 때문에 내 미래가.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미래. 당신들이 내 미래를 빼앗았어요. 폭발했다. 입양하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제 친부모. 당신들 때문이었죠? 침묵.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아빠가 더듬거렸다. 엄마가 울부짖었다. 지훈아, 우리가 사랑했어. 내가 우리 유일한 거짓. 나는 증거를 꺼냈다. USB 드라이브. 이게 증거예요. 이제 경찰에 갈 거예요. 그들은 무릎 꿇었다. 살려줘. 민준이, 우리 새아기? 엄마의 배가 붉어져 있었다. 지난 생에 없던 아이. 나는 망설였다. 이 아이는 무죄. 하지만 민준이는 당신들처럼 되지 마세요.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집을 나서며 결정했다. 아이는 살려주되 부모는 파괴. 하지만 이 선택이 논쟁적이었다. 복수는 어디까지? 내 일기장에 적혔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지훈이, 너 변했어. 너무 잔인해. 그 말에 나는 반박했다. 그들은 나를 죽였어. 이게 정의야. 다음 계획. 언론 플레이. 나는 블로그를 만들었다. 입양아의 고백. 익명으로. 부모의 배신, 장애 이용, 조회수가 폭발. SNS에서 바이럴. 그들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가족 파탄의 진실, 논쟁이 붙었다. 부모 탓인가, 아이 탓인가, 나는 그 혼란을 즐겼다. 하지만 위기. 경찰이 나를 불렀다. 김지훈 씨, 당신의 해킹 흔적, 심장이 멎을 뻔했다. 어떻게? 아빠의 절친, 경찰 출신. 그들이 나를 의심한 건가? 나는 변명했다.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도망칠 준비를 했다. 이 심연에서 나는 더 깊이 빠졌다. 복수가 나를 삼키는 기분. 이게 끝이 아니야. 눈보라 속에서 중얼거렸다. 2022년 봄, 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은 메마른 사막이었다. 소송이 시작됐다. 입양 무효화, 상속금 반환. 법정에서 그들은 울었다. 지훈아, 우리는 진심이었어. 변호사가 물었다. 증거는? 나는 서류 더미를 내밀었다. DNA, 재정 기록, 사고 보고서. 판사는 충격받았다. 이건 범죄예요. 아빠는 감옥행. 사기와 과실치사 혐의. 엄마는 집행유예지만 직업 영구 박탈. 민준이 태어난 아기는 복지원으로. 나는 그 아이를 봤다. 작은 얼굴, 내 모습과 닮지 않았다. 미안해, 동생아. 하지만 용서. 불가능. 긴장이 고조됐다. 그들의 천쇠 배신.
감옥에서 아빠의 편지. 지훈아, 내 친부모 죽음은 사고가 아니야. 우리 동업자가 돈 때문에 더 큰 비밀. 나는 조사했다. 친부모는 사업가. 아빠의 파트너가 그들을 죽이고 돈을 나눠 가졌다. 아빠는 공범. 이 개자식들 분노가 폭발. 나는 그 동업자를 추적했다. 박 사장, 지금은 재벌급. 지난 생에서 만난 적 있었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 장애인 새끼 이번엔 다르다. 나는 그의 회사 서버를 뚫었다. 내부 문서, 세금 탈루, 뇌물. 하지만 증거 부족. 그래서 직접 접근. 인턴으로 위장. 박 사장님, 저 김지훈입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너 그 집안? 모임에서 나는 독을 탔다. 아니, 은유. 가짜 문서를 심었다. 박 사장, 이게 당신 비밀이에요. 그는 당황했다. 뭐야, 나는 속삭였다. 제 부모를 배신한 데가 그는 나를 쫓아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증거가 유출됐다. 주식 폭락, 검찰 출동. 이 과정에서 내 결정이 논쟁적이었다. 박 사장의 딸, 나와 동갑. 그녀는 무죄. 하지만 나는 그녀의 학교 생활을 방해했다. 소문, 가짜 스캔들. 왜? 그녀가 아빠 탓으로 친구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혈연은 죄야? 나처럼 이 말에 세상이 나를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괴물 소리. 긴장의 절정.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지훈아, 민준이를 데려가. 우리 끝났어. 그녀의 눈, 텅 비었다. 나는 거부했다. 당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요. 하지만 밤에 후회.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연쇄 배신의 끝, 박 사장이 자수를 했다. 김씨 부부와 공모 아빠의 재판 재개. 사형 선고. 엄마는 자살 미수. 나는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지훈아. 사랑했어. 마지막 말. 나는 돌아섰다. 늦었어요. 이제 나는 홀로 섰다. 복수 성공. 하지만 공허. 이게 승리. 거울 속 괴물이 웃었다. 2023년 여름,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모든 게 무너졌다. 아빠는 사형 집행대기, 엄마는 정신병원, 민준이는 내가 양육권 신청. 법원은 승인했다. 김지훈 씨, 당신의 안정된 삶을 고려해 나는 동생을 데려왔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형의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클라이맥스였다. 마지막 재판. 아빠의 증언. 지훈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우리를 죽였어. 그의 말에 법정이 웅성. 청력 보조기를 부순 건 내가 위험했기 때문이야. 내 친부모의 적들이 우리를 쫓았어. 충격. 티스트. 내 복수가 그들을 구하려던 시도였다. 조사 결과. 친부모의 죽음 뒤 마피아급 조직이 복수 중 그들은 나를 타겟으로. 아빠는 보조기를 부숴 나를 정상으로 위장해 보호하려 했다. 듣지 못하면 그들이 내 약점으로 이용 못해. 엄마의 일기.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희생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문헌됐다. 내가 잘못,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내 복수가 그들을 파괴. 박 사장은 그 조직의 일원. 내가 그를 무너뜨린 건 우연히 그들을 막은 거였다. 하지만 대가로 가족 이름. 클라이맥스 장면. 감옥 방문. 아빠 앞에서 무릎 꿇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그는 웃었다. 말하면 내가 포기할까 봐. 강해지라고 눈물. 사랑했어. 지훈아. 의 집행 당일
나는 보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와 한강 다리. 형, 아빠 엄마 언제 와? 나는 안 왔다. 곧 올 거야. 세상이 논쟁. 복수는 정의인가? 내 블로그는 폐쇄. 하지만 나는 썼다. 내 실수. 2025년 겨울, 현재. 민준이는 3살. 나는 그를 키우며 IT 회사를 차렸다. 성공.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아빠의 사형은 집행됐다. 엄마는 퇴원, 하지만 나와 연락 끊음. 나는 찾아갔다. 엄마, 그녀는 나를 봤다. 지훈아, 용서 안 해. 나는 고개 저었다. 하지만 이해해요. 결말은 비극적.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가족을 앗아갔다. 트위스트 후 나는 변화했다. 장애인 복지 단체 설립. 청력 보조기, 누구나 N의 경험으로. 민준이에게 말했다. 형처럼 강해져. 마지막 장면. 한강 벤치. 민준이와 앉아. 형, 행복해.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야 바람이 불었다. 부서진 보조기 조각처럼 과거가 흩어졌다. 하지만 희망이 피어났다. 복수의 끝은 용서의 시작. 이게 내 이야기. 배신과 복수, 그리고 사랑.